서기 1701년 창덕궁의 저녁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그날 왕의 침전에서 한 장의 명이 떨어졌다. 장씨에게 약을 내리라. 그 명이 내려지는 순간 궁중의 모든 시녀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스스로 죽음을 내릴 것이라니. 20해 전 그녀는 단지 옷을 접던 궁녀였다. 그러나 눈빛 하나로 왕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랑은 은밀했고 은밀한 만큼 뜨거웠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곧 불길이 되어 궁궐을 삼켰다. 이제 그 불길의 끝에서 한 여자가 독잔을 들고 있다. 그녀의 이름 장희빈. 왕의 여인, 왕의 죄인, 그리고 왕의 비극. 사람들은 속삭였다. 왜 그토록 사랑받던 여인이 결국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사랑이 그녀를 배신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사랑을 배신한 것인가? 역사는 냉정했다. 그날 밤 은으로 된 잔 하나가 비워졌고 한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잔혹한 이야기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 여인이 남긴 그림자, 그 사랑이 불러온 피의 굴레는 이후 20해 동안 조선을 뒤흔들게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묻는다.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사랑인가? 야망인가?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가난한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어머니를 따라 궁으로 들어갔다. 비단과 향, 금빛 자수 사이를 오가며 낮에는 옷을 접고 밤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숙종주귀 3년째 되는 해 봄의 향이 무르익던 날이었다. 왕은 우연히 후원으로 나왔다. 그 순간 장옥정이 머리를 숙이며 올린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었다. 전하 바람이 차오니 옥류수 앞의 난초를 덮어야 하옵니다. 그 음성은 차분했으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왕은 자주 후원을 찾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왕의 정원이라 불렀다. 왕은 그녀에게 이름을 주었다. 희빈. 희는 기쁨, 비누는 왕의 여인. 궁중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평민의 딸이 왕의 침전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웠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사랑은 곧 권력이었다. 왕의 시선이 머무는 한 세상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 무렵 중전 인현왕후는 조용하고 신중한 여인이었다. 왕을 진심으로 받들었으나 정치는 냉혹했다. 그녀가 지키려 한 것은 예법이었고 왕이 쫓은 것은 감정이었다. 그 차이는 서서히 깊은 균열로 변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술렁였다. 하찮은 궁녀가 왕의 아이를 품었다. 그 속삭임은 며칠 만에 온 궁을 덮었다. 그러나 왕은 웃었다.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하늘의 뜻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희빈은 왕의 아들을 낳았다. 왕세자가 된 아이균 균종이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왕의 후사를 품은 여인, 나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수많은 칼끝 위에 서게 되었다. 중전의 자리, 명문가의 기득권, 조정의 절제된 균형이 그녀 한 사람의 존재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랑이 불러온 파문은 이제 정치의 폭풍이 되었다. 그녀를 지지하는 서인과 그녀를 반대하는 남인이 궁중에서 서로를 물어뜯었다. 왕은 흔들렸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왕위를 지킬 것인가? 밤마다 희빈은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저를 미워하신다면 차라리 불러가소서. 하지만 제 아들만은 왕으로 남게 하소서. 그 기도는 간절했으나 그 간절함이 곧 화가 되었다. 조선의 궁궐은 이제 사랑과 권력의 전쟁터가 되었다. 세월은 흘러 궁궐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조정의 불안은 커졌다. 남인은 중전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결집했고 서인은 희빈을 밀어 왕의 뜻을 등에 업었다. 조선의 권력은 두 갈래의 칼날로 갈라졌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었다. 속삭임이었다. 누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중전이 부적을 숨겨두었다 하옵니다. 왕을 저주하는 글이 그 안에 있다 하옵니다. 그날 밤 숙종은 직접 중전의 처소를 찾았다. 서랍을 열자 낡은 종이 몇 장이 나왔다. 그 위에는 낯선 글씨로 적힌 주문이 있었다.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 그것이 누군가의 조작인지 혹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하지만 왕의 눈에는 한 여인의 배신으로 보였다. 왕후는 더 이상 왕후가 아니다. 그 한마디로 인현왕후는 폐위되었다. 그녀의 퇴출은 한 여인의 몰락이자 또 다른 여인의 즉위였다. 장희빈 그녀는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비단으로 짠 옷 금실로 수놓인 장막. 그러나 그 화려함은 곧 함정이었다. 왕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으나 그 사랑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녀는 남편의 눈과 귀를 조종한다. 국정을 어지럽히는 요녀다.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이름은 독처럼 번져갔다. 조정에서는 희빈파라는 말이 생겼고 왕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폐서인으로 쫓겨난 인현왕후가 병약한 몸으로 다시 조정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거리마다 울분을 토했다. 중전은 죄가 없다. 하늘은 반드시 정의를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숙종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곧 조선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1994년 왕은 결단을 내렸다. 왕후를 포기하라. 그 명이 떨어진 순간 장희빈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후궁으로, 절정에서 추락으로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희씨 자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옛 처소로 돌아갔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푸름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빛이었다. 왕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지고 중전의 미소는 다시 궁을 지배했다. 그러나 장희빈은 멈추지 않았다. 사랑을 잃은 자에게 남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복수와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다시 서인의 잔존 세력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왕의 마음은 다시 내 것이 되어야 해. 그때부터 조선의 궁궐은 또 한 번 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기 1701년 초여름 궁궐의 달빛이 이상하리만큼 붉었다. 그 해는 인현왕후가 병을 얻은 해였다. 오랜 시름 끝에 그녀는 점점 숨이 가빠졌고 왕은 날마다 약을 들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장희빈의 손끝이 떨렸다. 사랑은 이미 사라졌지만 질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웃고 밤에는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저 여인이 사라지면 왕의 마음은 다시 제게 돌아올까요? 그 밤 이후 궁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중전의 침소에서 기이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약재에 섞인 무언가, 그리고 그 약을 내린 이는 왕이 아니라 후궁의 하인이라 했다. 누가 말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번개처럼 번져 왕의 귀에 닿았다. 숙종은 흔들렸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다음 날 중전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밤 궁궐의 종이 3번 울렸다. 백성들은 하늘이 분노했다고 믿었다. 그 후 한 시녀가 두려움에 떨며 자백했다. 장희빈 마마의 처소에서 이상한 부적과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화살이 되어 왕의 심장을 꿰뚫었다. 왕은 손을 떨었다.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불렀다. 옥정아. 그 목소리는 울림도 온기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기억을 부르는 슬픈 바람 같았다. 조정은 술렁였다. 마법으로 중전을 죽인 요녀.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었다.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느 밤 왕은 홀로 장희빈을 불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신첩은 억울하옵니다. 억울이라
그대는 왕후를 저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느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그 침묵이 곧 죄였다. 왕은 등을 돌렸다. 내가 사랑한 여인이 결국 이렇게 나를 더럽히는구나. 그날 밤 왕은 가장 신뢰하는 대신에게 명을 내렸다. 조사하라. 단 진실이 드러나면 그 즉시 끝내라.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밤이었다. 달빛은 차갑게 그녀의 처소를 비추었다. 문 밖에는 장검을 찬 금군들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한 여인이 흰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미모도 야망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과 체념뿐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이 죄라면 나의 죄는 너무 깊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왕의 명이 도착했다. 약을 내리라. 3번의 종이 울렸고 조선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가장 차가운 명령으로 끝을 맞았다. 장희빈의 죽음이 내려진 그 다음 날 창덕궁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심지어 바람조차 궁궐의 지붕 위를 조심스레 지나갔다. 숙종은 침전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3번 명을 쓰고 3번 찢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줄만은 남았다. 희빈 장씨 사약을 내린다. 그 명이 내려간 날은 음력 10월 21일. 조선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궁궐의 처마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울음은 마치 천년의 하늘 품은 듯 길고 낮았다. 정고가 되자 금군들이 조용히 희빈의 처소 앞에 섰다. 그녀는 이미 흰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더 이상 비녀가 없었고 손에는 은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전하께선 정말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하늘에서 뵙겠군요. 잔이 들려 올라가고 천천히 입술이 닿았다. 그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궁 안의 모든 시녀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숙종은 직접 그녀의 이름을 지웠다. 왕실 족보에서 사당의 위패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여인이 되었다. 사랑했던 흔적마저 지워야 했던 왕의 손이 밤새도록 떨렸다. 그 후 숙종은 냉정해졌다. 희빈의 친족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그녀의 오라비 장희재는 유배되었고 그를 따르던 서인의 잔당들은 벼슬에서 쫓겨났다. 그날부터 조선의 궁궐은 숙청이라는 단어로 덮였다. 그러나 그 냉정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왕의 침전에는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가 그를 따라다녔다. 전하, 약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씻으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술잔을 기울이며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하늘은 공평하지 않다. 사랑한 자는 벌을 받고 믿은 자는 사라진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왕비를 들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숙종은 고개를 저었다. 더는 여인을 왕후로 세우지 않겠다. 그 말은 곧 명이 되어 궁중의 질서가 다시 조용히 정리되었다. 그의 차가운 결정 뒤에는 뜨거운 후회가 숨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희빈의 죽음이 진실의 끝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종말이었음을. 밤이 깊어갈수록 왕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떠도는 듯했다. 전하, 사랑이 죄라면 그대도 죄인입니까? 숙종은 눈을 감았다. 그의 세상에서 사랑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명령과 이름 없는 슬픔뿐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장희빈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요녀였을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재물일까? 사관들이 남긴 기록은 냉정했다. 애는 이렇게 적혀 있다. 희빈 장씨 왕후를 저주하고 불법을 행하였으므로 사사하였다. 그 한 줄이 그녀의 모든 생애를 정의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은 다르게 말한다. 후대의 야세는
이런 문장이 있다. 왕의 사랑이 돌아서자 조정의 모든 화살은 그녀를 향했다. 그 말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칼보다 날카로웠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권력의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왕은 언제나 한쪽 세력을 이용해 다른 쪽을 누르고 그 세력이 무너지면 그들을 버렸다. 사랑도 정치도 모두 수단이었다. 희빈의 등장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씨였고 그녀의 몰락은 평형을 회복하기 위한 재물이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발견된 부적과 인형, 그것이 진짜 그녀의 것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한 시녀의 진술뿐이었다. 그녀는 혹시 고문 끝에 입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그 부분을 침묵으로 덮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야심가였다. 아니다.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진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숙종은 죽기 전까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보다 변하기 쉽다. 그 말 속에는 죄의식도 연민도 회한도 섞여 있었다. 그 후 궁궐의 어느 벽에는 이상한 전설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면 서쪽 정학의 등불 하나가 홀로 켜진다는 것. 그 빛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새벽까지 타올랐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희빈의 혼이라 불렀다. 그녀는 정말로 죄인이었을까? 사랑 때문에 미친 여인이었을까? 혹은 왕과 조정이 필요로 한 희생양이었을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사랑한 남자가 그녀의 생을 끝냈고 그녀가 세운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뿐이다.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장희빈의 이름은 패자의 자리에서 더 오래 빛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잊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장희빈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흐른 뒤 조선의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잿빛의 침묵이었다. 숙종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리맡에는 언제나 향 하나가 타고 있었다. 그 향은 장희빈이 즐겨 쓰던 향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했다. 왕은 그 여인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기록 속에는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욕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평범한 여자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물음이었다. 사랑과 권력 그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왕은 사랑을 원했고 그러나 왕이기에 사랑을 가질 수 없었다. 희빈은 사랑을 믿었고 그러나 권력의 여인이라 사랑을 잃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지 비극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의 궁궐에 이런 진실을 새겼다. 사랑이 권력을 만나면 결국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밤하늘의 별빛이 창덕궁의 지붕 위를 스쳤다. 그 별빛 속에서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사랑했을 뿐이요. 그것이 죄라면 하늘이 증인일 것이다. 역사는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한다. 사랑했던 여자 권력에 맞선 여자, 그리고 결국 사랑 때문에 무너진 여자.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그녀의 죄를 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기 위함이다. 권력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사랑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단지 궁중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대가를 묻는 이야기다. 역사는 말한다. 죄는 남지만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장희빈,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사랑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역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